누군가는 이번 한국의 7대0 대승을 두고 155위 팀 싱가포르를 상대로 하면서 대승이 그렇게 기쁘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7대0이나 일본이 5대0으로 이기나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일본은 미얀마를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지만 한국 같은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축구 컨텐츠들도 오랜만에 활성화되면서 쿠팡 플레이가 올린 하이라이트는 150만 회 이상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 경기라는 거죠. 이 당연한 승리가 왜 이렇게 팬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했을까? 이건 어때요? 한국은 1월에 FIFA 랭킹 144위 말레이시아와의 조별 예선 경기에서 졸전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3골이 문제가 아니라 144위 팀에게 3실점을 했던 거죠. 요르단은 82위 팀인데 조별 예선에서 한국은 2실점을 했고 4강전에서는 충격적인 0대2 패배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때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 때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죠. 클린스만이 떠난 이후에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을 앉혔는데 101위 태국에게 홈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실점까지 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해버렸습니다. 2024년도 이 정도 성적이면 한국의 FIFA 랭킹은 20위권이 아니라 50위에서 70위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최강 스쿼드를 구축했는데도 이런 처절한 경기 결과들을 어떻게 팬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태국과의 홈경기 때는 보이콧하자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싱가포르와의 7대0 대승은 충분히 의미를 둘만하죠. 점유율 65%, 슈팅 17개 때리는 동안 유효슈팅이 10개고 10개 중에 7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먼저 감독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겠죠. 김도훈 감독님보다 싱가포르의 일본 감독이 고맙습니다. 오구라 감독은 경기 후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를 통해서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패배의 이유가 단순하게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 것보다는 도전을 하고 부딪혀 보는 게 싱가포르 축구에 더 남는 게 있다면서 한국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부딪히는 전술을 펼친 것입니다. 돌아오는 건 골 폭격이었죠. 후반전에 계속해서 골을 내주자 선수들이 긴장을 했고 한국에 완전히 겁을 먹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하는 팀이었다면서 제대로 벽을 느껴버렸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손흥민을 한 명이 마크하게 했다는 건데 오구라 감독은 이 정도면 근무 태만으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시티 같은 빅클럽들마저도 상대 수비수 2명이 마크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한 명이 붙었습니다. 너무 불쌍할 정도였습니다. 혹 모르죠. 싱가포르가 승점 1점이라도 얻기 위해서 버티려고 했다면 지금의 기쁨과는 달랐을지도. 그리고 김도훈 임시감독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한국도 공격 도중에 실수가 있으면서 역습을 허용할 때가 있었는데 평점 8점 이상급 6번 전문 선수가 버티고 있었다 보니까 공수 전환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었고 공격수들이 더 공격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년 3개월 만에 국가대표 부름을 받은, 김도훈 감독 부름을 받은 정우영이었습니다. 정우영은 콜업을 충분히 거절하고 국가대표를 은퇴해도 팬들도 납득할 수 있는 34살 현역 선수입니다. 한국의 레전드급 선수들 박지성, 기성용, 구자철, 이영표, 홍명보, 황선홍은 모두 정우영 나이 이전에 은퇴를 했고 그나마 황선홍, 이영표가 같은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동국은 38살에 은퇴했고 김병진은 45살에 국가대표 은퇴를 했습니다. 34살의 주전으로 활약하는 게 쉽지 않을 뿐이지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 호날두, 메시, 모드리치, 토마스 밀러, 지루, 레반도프스키는 모두 정우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국이 2002년 월드컵 때 베테랑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도 더 견고할 수 있었고 신화를 쓸 수 있었죠.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도 33살 이영표가 풀백인데도 주전이었습니다. 정우영과 박용우는 같은 소속팀으로 카타르에서 뛰고 있고 거기서도 31살 박용우가 정우영보다 주전인데 오히려 김도훈 감독은 박용우가 아닌 정우영을 선택했으니까 매우 탁월했다고 볼 수 있죠. 김도훈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 하지만 선수들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주장단이 잘 도와주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대승에 대한 소감을 전했고 주민규의 골은 예상했지만 어시스트가 3개인 줄은 몰랐다면서 본인도
매우 뿌듯해했고, 배준호를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같이 뛰어보니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볼을 갖고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부분은 팬들에게도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나타났다는 신호로 본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배준호의 골은 소속팀인 스토크시티에서도 SNS를 통해서 영상과 함께 게시물을 올리면서 왕의 국제무대 대관식 해설자가 정말 좋아했다 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시즌 종료 전에 현재 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배준호는 스토크시티에서 뛸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레벨 높은 팀으로 이적할 것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배준호는 21살 데뷔뿐만 아니라 출전한 지 9분 만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쯤에서 손흥민의 데뷔골도 한번 회상해보면 좋겠죠. 손흥민은 18살에 시리아전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뛰었고, 데뷔골은 한 달 뒤인 19살이 되면서 인도전에서 데뷔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멀티골로 이제 차범근 레전드와 10개 차이까지 좁히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의 사랑을 보답하고 자신의 몸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을 팬들에게 전하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국가대표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 최종 예선에서 10경기를 뛰기 때문에 최다 출전 기록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때 홍명보 감독의 137경기를 넘을 수 있게 되고, 다음 중국전을 비롯한 최종 예선 안에서 경기당 한 골만 넣어도 국가대표 최다 득점까지 갈아치우게 됩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해트트릭도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이 욕심이 많은 선수라는 걸 솔직히 밝혔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축구 역사적 기록들인데 멈추는 것은 너무 아쉽죠. 이번 경기 7대0 대승에는 모든 골에 어시스트가 붙었습니다. 그건 모두 행운의 골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민규 어시스트 3개, 김진수, 이재성, 박승우, 조유민까지 굳이 아쉬움이 있다면 세르비아의 올해의 선수 황인범의 중거리 슛이나 어시스트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습니다. 주민규는 케인의 세레머니를 따라하기도 했는데 경기에서도 중원까지 내려와서 롱킥으로 손흥민에게 연결해주면서 어시스트를 올렸거든요. 이러면 북중미 월드컵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월드컵까지 바라본다면 분명 한국에겐 큰 과제가 있습니다. 6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벤투 이후에 분명 대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손준호죠. 하지만 손준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1년 동안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선수 생명도 끝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바로 중국의 만행 때문에요. 그래서인지 이번 6차전 중국과의 경기는 팬들이 손준호 복수 경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손준호를 잃은 건 한국 축구에게도 매우 큰 피해죠. 제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봐줄 수가 없는 게, 자칫 승점 3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최종 예선에서 톱시드를 받지 못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IFA 랭킹 점수에서 호주에게 역전 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 이란, 호주 그리고 한국이 되면 한국은 일본, 이란, 호주 3팀 중에 한 팀과 같은 조가 됩니다. 솔직히 그런 조편성이 돼주면 더 최종 예선이 흥미롭긴 할 텐데 자존심 문제인 거죠. 중국 매우 비참하게 돌아갈 것 같죠? 마지막으로 경기를 본 팬들의 흥미로운 반응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축구를 보면서 화를 안 내게 되었다. 싱가포르 의무진들이 조현우보다 더 많이 뛰었다. 조현우는 돈 안 내고 직관을 했다. 탐욕 소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대승의 요인은 싱가포르 잔디도 한몫했다. 난 이강인 첫 골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 중이다. 이재성 미친 체력, 이강인 미친 드리블, 정우영 미친 안정감, 손흥민 미친 슈팅, 주민규 미친 연계. 주민규와 이강인 활약 칭찬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과의 마지막 6차전은 화요일 저녁 8시 경기입니다. 중국에게 부탁이 있다면 선수들 다치지 않도록 플레이해 주시죠. 적당히 5골만 넣어드릴게. 이상 희우sem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